이제 이비인 건강 프로젝트 1기를 저희가 대사증후군으로 이제 잡고 시작했던 이유가 대사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질환들이야말로 사실 본인 아니면 치료할 수가 없는 질환이거든요. 우리가 약을 통해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질환들이야말로 본인의 주치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치료할 수 없는 질환들이라 제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라는 의미로 1기 프로젝트의 제목을 테마를 대사증후군으로 정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사증후군 쭉 강의를 하고 오늘의 마지막 6회차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대사증후군의 종착역이라고 지어봤는데, 사실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다 수업을 들었으니까 알지만 생각보다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대사증후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앞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난주 마지막 지방간까지 총 이 5가지 질환을 순서대로 저희가 먼저 각 질환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가 대사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것까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방간이 대사증후군과 왜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지를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것들이 대사증후군과 연관되는 건 다 이해가 됐는데, 오늘 심혈관 질환이 도대체 대사증후군과 무슨 연관이나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전에 저 5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비만 그 자체로 죽거나 병이 되지 않아요. 당뇨 그 자체로, 쉽게 말하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당뇨 자체로 어떤 병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고혈압도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그 혈압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 지방간도 마찬가지. 이 질환들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 안에 묶어서 조심하자고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질환들을 예방해서 심혈관 질환을 조심하자 라는 의미로 이 대사증후군 이름 안에 6가지 질환들이 엮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심혈관 질환이라는 이름을 듣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 얘기도 뒤에 나누긴 하겠지만 심장 자체에 포인트를 맞춘다기보다는 이 대사증후군의 연장선 속에서 심혈관 질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심혈관 질환이란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영어로는 카디오 바스큘러 디시즈라고 하는데, 영어를 보면 순서대로 해석해 보면 카디오, 심장, 바스큘러, 혈관,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의 질환을 생긴 것을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따로따로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이라고 안 하고 심혈관 질환이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심장의 문제가 혈관에 연결이 되고요, 혈관의 문제가 심장에 연결되기 때문인데, 사실 심장은 우리 몸의 전신에 피를 돌리는 장기죠.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게 되면 그 뿜어낸 피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도는데, 재밌는 건 심장 그 자체도 심장이 뿜어낸 피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심장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이 대동맥이라면 심장에서 좌심실에서 전신에 피를 돌리기 위해서 피를 뿜어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요 대동맥인데, 이 대동맥으로부터 분지된 우관상동맥, 자관상동맥,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다시 돌아와서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동맥들, 이것을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왜 관상동맥이라고 하냐면 이 관상 말 그대로 이름이 이제 왕관처럼 생겼다, 이게 왕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우관상동맥, 좌관상동맥, 이 좌관상동맥에서 2가지 나오는 이제 하행동지가 있는데, 하행지 그 선들까지 해서 보통 한 3가지 혈관이 이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순서를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혈관에 문제가 먼저 생기기 시작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져 동맥경화가 생기고, 죽상경화증 같이 혈관에 요 기름때가 끼기 시작하는 게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혈관을 굳게 만들고, 그렇게 굳은 혈관으로 인해서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질환들이 연결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3가지
지금 들어본 협심증, 심근경색, 신부전 중에서 신부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최근에 신부전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2015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남성,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 여성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맨 위에서부터 이 빨간색은 여기 영어로 적혀있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맨 위에 있는 게 허혈성 심질환, 두 번째가 이제 주황색, 이게 내 몸의 허혈성 뇌졸중, 요 밑에 귤색이라고 할게요. 귤색이 심근경색, 요 초록색이 신부전, 그리고 요 보라색은 이제 뇌출혈성 뇌졸중. 제가 고혈압 때 배웠죠. 뇌졸중도 뇌경색성이 있고 뇌출혈성이 있는데 그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고, 마지막 요 파란색은 말초혈관 질환. 이렇게 이제 심혈관 질환을 구분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쭉 보니까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모든 질환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유독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질환이 있는데 지금 요 초록색, 그게 바로 요 신부전이거든요. 왜 신부전만 증가할까? 유독 다른 심혈관 질환들은 괜찮은데 사실 신부전과 관련돼서 큰 이슈가 우리나라에 몇 번 있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이슈였는데요. 한 2010년 정도에 혹시 이 약을 드셨던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약 이름으로는 이제 아반디아라고 알려져 있고 그 성분은 이제 글리타존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약인데 이 약이 한동안 엄청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이 기사를 보시면 위험한 당뇨약 아반디아 국내에서도 퇴출되나, 그리고 한국에서 이게 분명 당뇨를 치료한다고 먹는 약인데 이 약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3%나 올린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약인데 이 약을 보면 사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약인데 순서대로 보면 이 약은 처음 1996년, 99년도에 미국의 이제 FDA로부터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으로 써봤더니 사람들이 쭉 쓰니까 당뇨 치료,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보니까 2006년도에 이 약을 쓰는 사람들에서 신부전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뇨약이 신부전을 유발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해서 2007년에는 7개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 메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메타 분석이라고 하면 여러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로시글리타존이라는 아반디아 이 약이 심장마비 위험을 43%나 증가한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장 선수 친 게 가장 빠르게 유럽 시장에서는 이 약을 바로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당뇨약 쓸 것도 많은데 뭐 굳이 이 약을 꼭 써야 되냐 해서 유럽에서는 이 약을 바로 퇴출을 시켜버리고 미국에서는 FDA에서는 일부 제한, 그러니까 이제 심부전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는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좀 강력하게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을 하는 식으로 이 약이 사실상 저 정도 권고가 되면 약은 시장에서 퇴출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이 거의 잘 안 쓰이게 되는 현재 상태인데 2020년에 BMJ라 그래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영국에서 가장 큰 의학 저널인데 거기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이 로시글리타존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33%나 증가시킨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보면 우리가 당뇨를 치료한다고 먹은 약이 어떻게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위험한 약이 한때 이슈가 특히 2010년도에 크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당뇨 치료하자고 먹은 약이 신부전을 유발한다는 게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이 약을 먹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슈가 됐던 기억이 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신부전과 당뇨약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면 이 2015년에 란셋이라는 학술지에 나온 내용을 좀 보면 이거 DPP4 억제제는 저희 당뇨 때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뿌듯하네요. 그 약 중에 하나인 일단 이 TZD 계열의 약에 대해서 신부전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이 촉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당뇨약들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당뇨약들 대표적으로 제가 그날 당뇨 때 설명드렸던 최근 가장 트렌드의 선두에 서 있다고 하는 이 DPP4 억제제 계열의 약들도 혹시 신부전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진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DPP4 억제제 중 하나인 삭사글리틴이라는 약이 실제로 이것도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혈당 조절을 하는 게
신부전의 위험을 일으키는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당뇨약 중에 DPP-4 억제제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계열의 약들 제가 쭉 그때 한 4가지 정도로 설명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SGLT 억제제 계열. 이거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없으신데 그 약은 신장에서 포도당을 억지로 배출시켜서 혈중 포도당을 떨어뜨리는 계열의 약이라고 설명드렸던 약인데 그 약은 오히려 반대로 다른 당뇨약들은 신부전 위험을 조금 증가시키는 것 같은데 그 약은 유독 신부전을 오히려 예방한다더라 라는 또 연구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당뇨 환자 중에 신부전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 약을 꼭 쓰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심장은 이 심장이라는 것도 심장 근육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심장 근육은 여러 가지 원료를 쓰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산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베타산화, 어렵지만 지방산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산을 이 내 근육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이 태우는 과정을 베타산화라고 하는데 이 베타산화를 하는 지방산을 베타산화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을 심장은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대요. 이거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이 근거, 그러니까 주장하는 이론, 기전이기 때문에 꼭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장 근육은 지방산을 베타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된 에너지원을 쓰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보조 에너지원으로는 대신 포도당 같은 거를 실제로 쓴다는 거죠. 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태우는 과정을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에너지원을 통해서 심장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시글리타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은 이 심장 근육 세포에 작용해서 유전자의 변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시키는데 이런 유전자, 어렵지만 피파 알파, PGCA 알파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기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유전자가 떨어지면 내 몸의 지질대사가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요. 에너지 생산이 떨어져. 이 말은 지방산을 베타산화하는 이 지질대사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포도당을 쓰는 걸 조금 더 늘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즉 당뇨를 치료한다는 말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억지로 쓰게 만드는 심장으로 만들어내서 그런 형태의 심장의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심장한테는 부담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지방산을 덜 쓰게 하고 포도당을 더 쓰게 하는 심장으로 바꿔내다 보니까 이게 심장이 부담을 느끼면서 이런 유전자들의 변형이 일어나서 심장 비대가 일어나더라 라는 논리인데 쉽게 말하면 건강한 심장 근육은 표준 체중은 건강한 사람을 비유를 해보면 이 사람은 주식으로 생선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식으로 고구마 같은 포도당을 섭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마을에 간식이 너무 남아돌아. 고구마가 너무 남아도니까 이 표준 체중인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한테 약을 먹여서 넌 이제 앞으로 주식이었던 생선이 아니라 고구마를 많이 먹어. 왜냐면 우리 집 고구마가 너무 남아돌거든, 혈액 속에. 그러니까 너는 고구마를 먹고 대신 생선을 조금 줄여봐. 이 약을 먹였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살이 찐 거예요. 너는 이제 생선을 먹지 말고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는 요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는 거야 라고 이 약을 통해서 이 심장의 근육에다가 지시를 했더니 심장이 그 말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생선을 덜 좋아해. 그리고 이제 막 고구마를 좋아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서 살은 찌는데 오히려 힘은 따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심장이 원래 건강한 심장이라면 이런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잘 힘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뇨를 치료하려고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한번 내 몸에 잘 흡수시켜서 침투시켜 보려고 약을 먹였더니 심장이 그거에 반응을 해서 알겠어, 그럼 포도당 열심히 먹을게, 고구마 열심히 먹을게 하더니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못하는, 그래서 신부전이라는 게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